캐나다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사용에 있어서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캐나다가 임무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진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망원경 개발에 참여한 회사가 총 258개사인데 그중 12개사가 캐나다 회사여서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제공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망원경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망원경 초점 같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망원경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말짱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사될 무렵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캐네디언으로서 은근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2026년에 달 탐사 로봇을 보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지로 있는 달 뒷면에 보낸다고 하네요. 중국이 이미 보낸 바 있지만 캐나다는 달 남극으로 간다고 합니다. 달에 물이 존재한다면 그곳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뒤 얘기지만 생각만 해도 캐네디언들에게는 상당히 흥분되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이미 수년 전 일이고요. 일부 주에서는 소량의 마약을 소지, 사용하는 것도 합법화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법은 아니고 범죄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토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인데 이제는 코카인 생산까지 허가를 내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올 1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소량의 마약 소지, 사용을 범죄시하지 않기로 한 첫 번째 주입니다. 마약 투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준 첫 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즉 마약에 대해선 가장 오픈된 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 수상도 코카인 생산까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헬스 캐나다,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BC주에 있는 에다스트라 랩이라는 대마초 회사에 코카인 생산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이비드 애비 BC 수상은 멘탈 붕괴가 온 모양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에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 캐나다에서 한번 결정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좀처럼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은 에다스트라사는 마약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한 걸까요? BC주에서는 하루에 평균 6명이 마약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것이 어제 기사였고요. 오늘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미 다 써놓은 글이라 버리기가 아까워서 새로 쓰지 않고 앞 얘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루도 수상도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마약 사용은 현실적으로 근절할 방법이 없어서 허락해 주었지만 합법적 생산, 공급까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헬스 캐나다에 물어봤겠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헬스 캐나다 답은 이번 허가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연구실이나 병원처럼 면허가 있는 곳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에다스트라사가 잘못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허가를 내준 것도 에다스트라사 한 곳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선샤인 얼스 랩이라고 하는 곳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마초 회사치고는 이름이 너무 밝고 귀엽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이 여간 섭섭하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캐나다에 대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치원 문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비도 공짜고 중고등학교도 공짜인데 왜 유치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짜가 아닌 건 고사하고 유치원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탑이라고 들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군요.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가 가구 소득의 22.9%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9번째로 비싼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다른 복지 정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한 달에 1,000불에서 2,000불, 비싼 곳은 3,000불에 가까운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키운 데는 유치원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부담이 크다고들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2025년부터 하루에 10불이 넘지 않는 공공유치원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10불이면 한 달에 220, 30불이면 되니까 부담이 가벼워지겠지요? 그런데 매니토바주에서는 이런 유치원을 3년 앞당겨 올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유아 전문 선생님이 3,000명은 더 필요할 거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유아 전문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캐나다 진출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